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거래하는 은행, 심지어 내가 타는 비행기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단 하나의 아주 취약한 지점에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한 곳이 무너지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건데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 아니라 사이버 위험 관리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 바로 비트사이트라는 회사의 심층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 분야에선 최고로 꼽히는 곳이죠. 자, 그럼 이 전문가들이 대체 우리 시스템에서 뭘 발견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심심치 않게 대규모 사이버 공격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가끔 터지는 별개의 사건들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신호일까요? 기억나시죠? 솔라윈즈 공격부터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장애까지. 이 사건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미노 효과라는 거죠. 한 회사가 딱 넘어지니까 와르르 수많은 다른 회사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게 그냥 운 좋게 성공한 해커들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의 구조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보이지 않는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치 거대한 디지털 거미줄처럼 말이죠. 모든 걸 다 연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부터 그 거미줄이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비트사이트 보고서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디지털 세상의 진짜 모습, 그 민낯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디지털 공급망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회사치고 다른 회사 기술이나 서비스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앱, 클라우드 서버, 결제 시스템 같은 거요. 다 다른 회사들이 만든 걸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연결고리를 디지털 공급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급망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6,150만. 이게 비트사이트가 이번 보고서 하나 쓰려고 분석한 디지털 연결 관계의 숫자래요. 와, 진짜 감도 안 오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의 진짜 복잡함입니다. 근데 이 6만 1,05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럼 우리 주변으로 한번 좁혀볼게요. 이 보고서를 보면요. 그냥 평범한 회사 하나가 쓰는 외부 디지털 제품이 평균 100개 정도래요. 그것도 수십 군데의 다른 회사들로부터 받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공급 사슬, 즉 체인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슬이라고 하면 A, B, C 이렇게 일렬로 쭉 연결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거미줄, 즉 웹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 군데를 툭 건드리면 그 충격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거미줄에는 크게 두 종류의 참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 도구를 만들어서 파는 공급업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걸 사서 쓰는 소비자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바로 이 공급업체들이 소비자들보다 평균 2.5배나 더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커들 입장에서 보면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디지털 거미줄의 가장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고 있는 바로 그 숨겨진 기둥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비트사이트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불러요. 글로벌 공급망의 숨겨진 기동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고객 수가 별로 없어서 별거 아닌 회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몇 안 되는 고객들이 시장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들인 거죠. 바로 이런 회사들이 진짜 숨겨진 기둥이라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중요한 99개 회사를 크리티컬 99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이쿼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다들 아시는 이름들이죠. 근데 이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세요. 거의 90%가 넘잖아요. 이건 진짜 이 중에 딱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전 세계 인터넷이 거의 마비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무섭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위험이 꼭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서를 보면 직원이 한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가 오히려 거대 기업보다 훨씬 더 큰 디지털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대요. 수만 개의 인터넷 연결 포인트를 관리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디지털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들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중요한 기둥을 지키는 경비원이 허술하다면, 아니, 아예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그 가장 중요하다는 공급 업체들의 보안 수준이 정작 그 서비스를 사서 쓰는 소비자 기업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비트사이트가 22개 항목으로 보안 점수를 매겨봤더니 무려 16개 항목에서 공급 업체들이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디지털 세상의 기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실공사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또 다른 위험, 바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 공급망의 3분의 1, 그러니까 33%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사기업이라고 지정한 회사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이 그냥 기술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문제랑 직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보여주는 더 구체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34%를 차지하는 어떤 포춘 500대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전체 기업 중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해킹 당한다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죠.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위험천만한 거미줄을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해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해법은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목록화. 일단 우리가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는지 리스트부터 쫙 뽑아봐야겠죠? 두 번째는 평가. 그 리스트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지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단. 중요한 회사들의 보안 상태가 괜찮은지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네 번째는 협력입니다. 문제를 찾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더 깊이 보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건 파는 회사만 볼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또 물건을 사오는 그 뒤에 숨어있는 회사들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얽혀있는 거대한 디지털 거미줄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 이 사회 전체가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거미줄의 가장 중요한 실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분석 유익하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